인공지능에게 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 때문인데요. 인공지능이 중요한 가치 판단을 해야 할 때 어떤 기준을 부여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놓을 겁니다. 로봇의 판단에 따라서 인간이 죽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삶에 끼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 겁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공지능 윤리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최근까지 여러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IBM,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국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OECD나 IEEE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국제기구도 연달아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죠. 우리나라에도 3개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연합이 발표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2019년 3월 8일에 발표한 유럽연합 윤리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7가지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관리와 감독입니다. 인간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강요되어서는 안 되고, 소프트웨어가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해서 인간이 감독하고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동으로 전환하거나 전원을 끄고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경고성과 안전인데요. 한마디로 인공지능 기술은 안전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킹당하거나 에러가 나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통제인데요. 따오기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죠. 인공지능 기술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데이터에 대해서도 엄격히 안전하게 통제되어야 할 겁니다. 네 번째는 투명성인데요. 인공지능 시스템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결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인 이유를 추적 가능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다양성, 차별금지, 공정성 항목인데요. 인공지능 서비스가 연령, 성별, 인종 및 사람의 여타 특성에 따라서 편견과 차별을 재생산하면 안 된다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친환경성과 사회적 웰빙은 인공지능 시스템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고 긍정적 사회적 변화를 증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책무성인데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하고 사람들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럽연합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은 각국에게 적용될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는 만큼 그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 제대로 수립되고 있는지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얼마나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나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오늘은 핵심 쟁점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투명성인데요. 여러 가이드라인 대부분은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적인 AI 기술 기업인 IBM과 구글, 그리고 우리나라의 카카오의 가이드라인에는 투명성 조항이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들이 개발하는 신경망 알고리즘은 일명 블랙박스라고 불리는데요. 인간보다도 더 높은 정확도로 사물을 잘 분류하고 매칭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이 내부의 이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추적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 기술의 이런 성격 때문에 특히 구글은 이 투명성 조항에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나 인사고과 또는 보험료를 지급할 때 인공지능이 이용자에게 억울한 결정을 내려서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 그걸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면은 사람들이 과연 그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 같아도 부숴버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춰야겠죠. 그래서 구글과 달리 IBM은 설명 가능성이라고 써있고, 이 카카오의 알고리즘 윤리 현장에 역시 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라고 투명성 항목을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 가능한 AI라는 게 뭘까요? 인공지능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근거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제시하겠다는 건데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오류로 인해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될 때 그 이유를 해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통제인데요. 그동안 따오기에서 홍콩과 중국의 얼굴 인식을 통한 감시 문제에 대해서 자주 다뤘었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첨단 기술 기업들은 주로 이스라엘, 중국, 홍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군사검문소에 얼굴 인식 카메라를 도입했을까? 편에서도 저희가 다뤘었지만 이스라엘의 이 얼굴 인식 기술 스타트업 애니비전이 있는데요. 이 애니비전은 군부대에서 파생된 기업이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애니비전이라는 회사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에 프라이버시와 보안이라는 항목이 버젓하게 있는데, 이 프라이버시 침해 기술을 개발하는 애니비전에는 투자를 하고 있죠.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를 만들어서 사회적인 면죄부를 스스로 확보해 놓고는 감시기술 기업에 투자해서 기술 발전에 열을 올리는 건데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구글 가이드라인에는 이 사람을 해치는 기술에는 자기들의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강령이 별도로 있습니다. 구글의 이 미국 국방부 프로젝트 메이븐 참여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이 구글 개발자들이 군사기술 전용에 반대하는 운동을 했었고 기업 차원에서 이거를 그때 받아들인 거죠. 이거에 관련해서도 저희 따오기 영상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하지만 어느 국가나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에도 군사 분야에 적용될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대 글로벌 기업들은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공지능 윤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인공지능 연구나 관련 행사에 펀딩도 하고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기업들이 갑자기 착해진 걸까요? 뭐가 찔려서 좋은 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자신들의 인공지능 기술이 법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을 느슨한 자율 규제로 묶어두려는 거죠. 이거를 기술 로비라고 하는데요. 이 MIT 미디어랩에서 14개월 동안 AI 윤리 연구자로 일해왔던 로드리고 오치가메라는 분은 이 한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AI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태를 윤리적으로 세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이 AI 윤리 연구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연구비를 학계에 살포하고 학문적으로 포섭을 해왔다는 건데요. 그 대표적 사례가 AI 파트너십 PAI라는 글로벌 네트워크죠. 또한 오치가메는 AI 산학 파트너십이 인공지능의 군사적 사용을 정당화하는 분야로까지 확대될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국방부 혁신위원회는 자동화된 타겟팅 살상 기술을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요. 구글의 전 회장인 에릭 슈미트가 의장을 맡고 있고 다른 기업의 임원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른바 표적 살해 기술 도입에 대해서 시민사회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자 2018년 11월에 갑자기 인공지능 윤리 원칙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오치가메는 미 국방부가 전쟁은 당연히 공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자기들의 신념 때문에 이 혁신위원회가 공정성이 빠진 편향된 AI 윤리 원칙을 채택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많은 AI 윤리 원칙들은 기업들이나 국방부의 군사 묘기 혹은 감시 기술의 면죄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학계에 많은 돈을 뿌려서 이들을 포섭해온 거죠.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많은 인공지능 학계 뒤에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후원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때문에 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든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같은 자율 규제로는 감시와 차별 같은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연구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취업, 입시 등에 깊숙이 들어와 있죠. 따라서 시민들이 인공지능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차별 같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규제를 논의해야 되는 때가 온 겁니다. 작년 말에 호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인공지능 정보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계획할 경우에 법률에 적절한 인권 보호가 명시된 경우에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올해 AI 윤리 가이드의 후속 조치로 이 인공지능 규제 방안이 담긴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확보를 위한 백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위험성을 기준으로 규제 여부를 결정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교통, 에너지 같은 분야에서 이 위험 발생 가능성이 짙은 일상 영역에 인공지능이 적용이 될 때 인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채용 과정이나 원격 생체 인식 기술에 적용되는 경우 이럴 때 고위험으로 분류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위험으로 분류된 인공지능 기술은 유럽연합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지난 2019년 말에 우리나라 정부는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지향적 법 제도를 정립하겠다라고 써 있는데요. 아마도 유럽연합의 AI 백서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윤리 관련해서 이 쟁점들이랑 규제 논의에 대해서 길게 한번 알아봤고요. 따오기의 삐딱한 기술 비평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따오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따오기였습니다.